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김병호 선임 연구원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어린이 건강보호와 환경관리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요령과 그리고 24년도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집중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기간 소개하고 어린이 활동 관리 필요성, 어린이 취약성은 앞서 사무관님이 자세히 말씀 주셨으니까요. 올해 이제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비생활, 환경기술 R&D,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환경산업 육성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환경복지, 환경보건복지 지원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 확인검사나 지도점검의 면제사항인 환경표지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저희 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사무관님께서 자세히 말씀 주셨지만 그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는 곳은 어린이들이 주로 머물거나 활동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도점검에 대한 그 부적합률은 어느 정도 지금 점차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린이 활동공간 담당 주무관님께서 그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것이 앞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보육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키가 작고 공기보다 무거운 유해물질에 노출 기회가 많습니다. 또는 또 이제 기어다니거나 무엇이든 입에 넣는 특성 때문에 환경 유해인자를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또 미숙한 조직과 면역 체계로 알레르기 반응성이 높고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높으며 신진대사에 의한 화학물질 배출 능력이 약하고 체내 축적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동 특성과 생리적 특성 때문에 어른과는 달리 적은 양의 유해물질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보건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제4장 어린이의 위해성 관리라는 그 별도의 장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환경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 주관의 지도점검을 위해서 저희는 감독기관 대상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합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보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지도점검의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 주무관님에게 그 지도점검에 대한 대상 시설들을 시스템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스템이 www.ehtis.or.kr/ch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회원가입 해주셨고 다 지금 시설을 제출 중인 상황이십니다.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엑셀로 관리하다 보니까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이력이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로 어린이 활동 공간의 검사 이력이라든지 부적합 사항 등에 대한 개선 이행 사항 등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적 관찰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 활동 공간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나 특수학교 그리고 실내 놀이 영업소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환경성을 담당 주무관님께서 면밀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스템을 통해서 대상 그 부적합 사항 그리고 부적합에 대한 개선 이행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한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 선정은 그 최근 3년 이내의 지도점검 시설이 아니거나 또는 환경안심 인증시설이거나 또는 확인검사에 적합한 그리고 해당 기간 내 계보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시설의 노후화가 심해서 오염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거나 어린이의 건강 영향이 우려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도점검은 2명 이상 1계조로 수행하고 감독기관의 담당 주무관님은 필수 인원입니다. 검사기관 담당자는 필요시 함께 수행하는 인원으로서 감독기관 담당자,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님이 현장에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 본청이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민원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 점검 중에 자리를 이석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더 이상 지도 점검을 진행하지 않고 담당 주무관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이 현장을 이석하실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검사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셔서 검사를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방문하셨을 경우에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자에게 점검 목적, 점검 사항 등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은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자에게 현장 점검 계획을 안내하고 지도 점검표를 작성하셔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점검 행위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보이는 이 지도 점검표가 그 당시에 이제 작성되게 되는 지도 점검표 예시입니다. 지도 점검 수행 및 현장 요령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금속 간이 측정기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시료 채취 그리고 실내 공기질 시료 채취의 경우에는 시료 채취 확인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중금속 간이 측정기의 70%가 넘어가는 그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료를 별도로 채취해서 정밀 검사 후에 결과를 타진하기 때문에 시료 채취 확인서를 꼭 그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통해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 사진 또한 향후에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사진 촬영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검사 기관에서도 현장에 대한 사진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혹시나 필요하신 경우에는 검사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대상 사진들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자재나 또는 동일한 상황인 경우에는 대표 사진으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사진 촬영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점검 완료 후에 어린이 활동관 관리자에게 지도 점검표 및 시료 채취 확인서 사본을 꼭 전달 주시고요. 그 사본은 추후 확인이 가능한 수단, 이를테면 그 공문이라던가 우편 등을 통해서 송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 수행 시 현장 요령 기타 사항입니다. 증축 수선의 경우에는 어린이 활동 공간의 그 관리 기준을 환경 표지 인증 제품으로 면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축한 경우에는 30일 내내 그 사실을 감독기관에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환경 표지의 인증이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돼서 받는 환경 표지도 있는가 하면 공정 중에 탄소에 대한 절감 사항, 소음이라든가 진동을 줄인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로 환경 표지가 발급이 됩니다. 총 7가지 사유로 환경 표지가 발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유해 물질 감소와 같은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 기준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욱 엄격하게 그 표지를 인정받은 경우의 자재만 해당 경우만 인정되기 때문에 환경 표지를 인정해서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동일한 사항인지를 꼭 확인 후에 면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지도 점검에 대한 방법 및 순서입니다. 앞서 사무관님 말씀 주셨던 내용이라서 좀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신경 쓸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2호 사항에서는 그 납, 카드뮴, 수읍, 육각크롬의 합이 총함량 1000mg/kg 그리고 납은 질량 분율로 90mg/kg 이하 이렇게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과거의 기준은 600mg/kg이었는데요. 지금 이 개정된 기준은 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의 사항, 그러니까 현재의 지도 점검에서는 납은 600으로 적용해서 지도 점검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에 써 있는 프탈레이트류 7종에 대한 총함량 0.1% 이하인 경우도 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올해의 지도 점검에서는 사항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방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항목, 나항목해서 크레오소트유 목재방부제 그리고 크로뮴 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그렇게 2가지 사항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그 뒷단에 시험검사기관에서 자세히 말씀 주시겠지만 절단면의 색깔로도 우선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 현장에서 보시고 그 적합한지 부적합하신지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양의 경우에도 납, 카드뮴, 육각크롬, 수온 및 비소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그리고 기생충 란이 검출되지 않는지에 대한 사항들은 우선은 중금속 간이 측정기로 우선 첫 번째로 중금속을 확인하고 그 뒤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검사기관에서 추후 제출된 서류에서 이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도 마찬가지로 기본 검사와 정밀 검사로 이루어지는데 중금속이 1000mg/kg 이하인지, 그리고 포말데히드 방출량이 75mg/kg 이하인지, 또 앞서 그 2호의 3호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포탈레이트의 총 함량이 0.1% 이하인지의 사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탈레이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도 점검에서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폼알데히드 농도가 80mg/m 세제곱, 그리고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400mg/m 세제곱 이하인 경우를 충족해야지 해당 시설은 실내 공기질이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의 지도점검 목표는 총 3,000개입니다. 작년에 4,000개에 비해서 약 1,000개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줄어든 사항은 그 새롭게 적용되는 그 환경안전 진단의 기준에 대한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아직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검사에 대한 그 포션으로 좀 많이 배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지도점검 목표가 올해는 3,000개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접수된 상황이 저희가 3,200개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 3,200개에서 200개는 저희가 지도점검 진행을 하면서 그 점차 조정해 나갈 상황입니다. 그 앞에 이제 부산이라던가 대구, 울산, 그리고 경남, 경북, 제주까지 해서 영남권, 제주권에 대한 그 올해 지도점검 목표 개수가 지금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매뉴얼에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시설에 대한 계획을 제출 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첫 해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약간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을 좀 더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절 전후까지 해서 올해는 대상 시설을 좀 접수했고, 지금 한두 군데 정도의 기초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금 모든 시설들이 지금 다 들어와서 지금 다시 통보드린 상황입니다. 검사기간까지 매칭해서 통보드린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2월까지의 일정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그래서 이제 3월 둘째 주까지는 저희가 일정에 대한 협의를 좀 드릴 계획이고요. 3월 후반부터는 저희가 그 일정대로 현장에 나가서 기본 검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이후부터는 그 검사기간 통해서 이제 일정에 대한 협의가 갈 수 있다라는 번 다시 한번 유념 부탁드리고요. 통상적으로 정밀 검사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9월까지의 기본 검사가 끝나고 4월부터 10월까지 지도 점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가 도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 검사가 끝났는데 한 달이나 혹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밀 검사의 결과, 그러니까 해당 시설 그 지도 점검을 끝나서 이제 결과를 아직 검사기관부터 받지 못했다라는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검사기관한테 다시 한번 검사 결과를 좀 받으시는 그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 발생되기 전에 저희가 검사 결과를 다 드릴 계획이고요. 올해 그 지도점검별 검사 기간인데요. 우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그리고 부산, 울산, 대구의 경우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그리고 경남, 그리고 경북, 교육청 포함해서는 올해 PT시험연구원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어린이 활동관 관리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내에 그 환경부 지도점검 계획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연락처까지 다시 기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월부터 9월까지 현장 점검을 모두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6, 7월, 7, 8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당 주무관님들도 여름휴가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고려해서 좀 약간 현장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 있는 엑셀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환경부에서 공문 보내주시고 저희가 그 엑셀 주신 거를 취합해서 대상 시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그 육안으로 확인해가지고 조정해서 저희가 대상화 시켰던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시스템 안에 담겨 있는 시설 정보를 끌고 오셔가지고 바로 검사 대상화 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대상을 시켰고요. 올해 이제 그 기본 검사가 끝나고 정밀 검사가 도출되면은 검사 기관에서 그 데이터 값을 시스템에 입력해서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담당 주무관님들한테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그 각
호별로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시스템 매뉴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호 같은 경우에는 저 결과가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그 사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도 확인하시되 그 납 같은 경우에는 600이라는 숫자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리고 2호 결과 같은 경우에는 1000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 부분 통해 가지고 해당 시설이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신 상황이고요. 3호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결과에서 적합 부적합을 확인하시면 되시는 사항, 그리고 4호 같은 경우에도 결과값, 그리고 기생충이 있는지 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 통해 가지고 기생충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시는 상황입니다. 5의 경우에도 중금속의 결과값이 1000이 넘었는지, 데이터 값이 1000이 넘었는지, 그리고 결과가 적합인지 부적합인지를 확인하시면 되시는 상황이고요. 포말데이드도 마찬가지로 결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내 공기질 항목인 포말데이드 결과와 그리고 총휘발성 유기암모 결과도 확인하셔서 해당 시설에 대한 적합, 부적합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이걸 엑셀로 하고 그 엑셀에 함수값을 걸어가지고 해당 기준이 넘었을 경우에 부적합, 적합을 처리했더니 이게 이제 그 데이터가 검사기관이 여러 검사기관에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고 다시 주무관님한테 드리고 받고 하면서 이게 상충되면서 좀 깨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휴먼 에러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그 에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도 이제 그 계속 엑셀이나 이런 데이터 오피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하시던 그 데이터 값이 시스템에 이제 그 데이터에 다 입력되게 되면서 해당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좀 더 가능해지셨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유념드릴 사항은 검사기관에서 입력한 지도점검 결과는 그 감독기관에서, 그러니까 주무관님께서 그 검토 결과에 대한 입력이 필수입니다. 검사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입력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그 데이터 값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에 대해서 적합, 부적합이 그 시스템 값으로 나오는 상황만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감독기관,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주무관님께서 검토 결과를 입력하셔서 이게 적합인지 부적합이신지를 확인하셔야 되시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누락되시면은 지도 점검이 온전하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 말고 환경 안전 진단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개정됐지만 아직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환경부 통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환경 안전 진단, 그리고 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환경 안전 진단이 올해 약 600개소, 400개소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담당 주무관님들이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지 저희가 수월하게 그 효율적으로 업무를 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담당 주무관님의 도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납포탈레이트 강화 신설 기준에 대해서도 올해 1,200개소를 환경안전 진단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그 26년 1월 1일 적용 이후에 관내에 있는 시설들이 이제 그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 못한다 하기 전에 그 환경부에서 측정을 지원하고 개선을 지원해주는 이 시기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 활동관이 환경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대한 준수 의사가 있는 어린이 이용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자가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50개소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최종적으로 그 개선에 대한 계획은 환경안전 진단 그리고 자가관리 지원 일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 초과 항목을 대상으로 전열 교환기, 공기청정기 설치, 그리고 친환경 토색, 바다재 교체 등 소유자 개선 요청 사항들을 좀 고려해서 기준 부적합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